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앱 인벤터 심화 강의 제3강에서는 앱 인벤터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시지 보내기에 앞서 이번에도 메시지 보내기 위한 컴포넌트 하나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목록들을 보시면 소셜이라는 목록 안에 텍스팅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끌고 그건 스크린 원을 가지고 오면 이제 밑에 또 non visible component라고 해서 텍스팅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도록 디자인해 볼 생각입니다. 위에 전화번호와 보낼 메시지 두 가지가 들어가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밑에 보내기라고 적혀 있는 버튼 하나를 만들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밑에 보낼 메시지란에 그 전화번호로 어떠한 메시지, 어떤 내용을 가진 메시지를 보낼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보내지도록 앱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디자인적인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인 앱 _3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새로 만든 프로젝트에 들어오셨다면 왼쪽에 있던 목록들 중에서 이 소셜에 있는 텍스팅을 끌고 스크린 1으로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럼 밑에 non visible component라고 해서 텍스팅 1 이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 약간 PPT를 보면 텍스트 박스 두 개에 밑에 버튼 하나가 필요했고 텍스트 박스 1에는 힌트가 전화번호, 텍스트 박스 2에는 힌트가 보낼 메시지, 맨 마지막 버튼의 텍스트는 보내기로 되어 있죠. 이것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 박스 2개 끌고 와주고요. 밑에 버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힌트는 전화번호 였고요.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힌트는 보낼 메시지 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4 버튼 1가 적혀있는 이 텍스트는 보내기 라고 작성해주면 PPT에 있었던 것과 같이 디자인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또 블럭에 들어가서 어떻게 블럭들 배치할까가 문제인데요. 이 역시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작업들이라 블럭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각 블럭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버튼 1.클릭이 들어가 있고요. 이 텍스팅 같은 경우에는 텍스팅 안에 있는 어디로 보낼지 폰 넘버와 무슨 내용을 보낼지 메시지 이 두 개를 세트한 이후에 text 1.send message라는 함수를 콜 시키면 이 폰 넘버와 메시지로 문자가 보내지게 됩니다. 한번 직접 블럭들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이니까 버튼 1에 있는 when 버튼 1.click2를 갖고 오고요.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셋시켜 줄 겁니다. texting 1 안에 있는 블럭들 중 set texting 1.message 그리고 set texting 1.phone number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거고요. 아까 텍스트 박스 1에 들어가는 값이 전화번호였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text가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이걸 폰 넘버에 넣어주고 텍스트 박스 2에 들어가는 값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였기 때문에 이걸 텍스트
텍스팅 원점 메시지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건데요. 보시면 call texting 원점 send 메시지와 call texting 원점 send 메시지 다이렉트가 있습니다. 다이렉트의 경우와 메시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send 메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화번호에 저는 1, 2, 3, 4, 5, 6, 7, 8, 9, 0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전화번호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내용, 문자 테스팅이라 적어놓고 보내기를 누르면 다음같이 문자 보내는 창과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할지까지 적힌 상태로, 보내기 직전의 상태로 이 문자 앱이 켜지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이 send 메시지 대신 send 메시지 다이렉트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 화면이 뜨지 않고 저기서 전송 버튼을 눌림으로 인해 보내지는 정말 그 상황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을 깔고 앱 권한을 수정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휴대폰 번호로 보내실 거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다이렉트보다는 이 send 메시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아쉬운데요. 이번에는 아까 있었던 소셜 목록들 중에 있었던 컴포넌트들 중에 혹시 이 텍스팅 말고 폰컬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자에 보낼 수 있으면 당연히 전화도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폰컬 가지고 전화 거는 것까지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전화번호를 적으는 거 그리고 전화를 걸 버튼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블럭들도 더 간단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안에 있는 블럭들을 실행시키고요. 안에 있는 블럭들은 이 폰컬1이라는 폰 넘버를 텍스트박스 1에 있는 텍스트 값으로 지정시켜주고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이 과정도 한번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에 가서 필요 없는 텍스트박스 2 지워주도록 하고요. 왼쪽에 있는 소셜란에서 폰컬이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서 밑에 Non Visible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보내기 대신 전화 걸기로 텍스트 바꿔서 이 블럭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블럭 1이 클릭됐을 때 할 일들 적어야겠죠. 폰컬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블럭들 중에 폰 넘버를 셋할 수 있고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디로 전화를 걸지 셋부터 시켜줘야 하고요. 이 경우 텍스트박스 1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 뒤에 전화를 걸어볼 건데요. 다시 블럭들을 보면 Make Phone Call이 있고 Make Phone Call Direct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를 하면 바로 전화가 걸리고 Make Phone Call을 하면 전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인 상태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다이렉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싶으시다면 앱 권한을 풀어주신 이후에 직접 Make Phone Call Direct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것도 다이렉트로 바꿔서 본인 번호로 시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성한 이후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는 1, 2, 3, 4, 5, 6, 7, 8, 9, 0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본인 전화번호 혹은 타인 아는 분들의 전화번호로 해서 시험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화 앱이 켜지면서 번호가 적힌 상태로 뜬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통화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앱 인벤토리에서 만든 앱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앱 인벤토리에 있는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걸 해볼 텐데요. 이제 그 역시도 간단한 과정이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앱 인벤토로 만든 앱을 통해서 휴대폰에 내가 원하는 값들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저장소를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이 저장소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앱을 끈 이후에도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다음 강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